중학교 때 전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하지만 사귄 지 반년이 지나갈 무렵 교통사고로 여자친구를 잃어버렸다. 처음 사귄 여자친구라 모든 게 서툴렀다. 하다못해 입맞춤조차 어려웠었다. 처음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 그냥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러다 현실을 깨달았을 때조차 눈물도 나지 않았고 그저 모든 게 담담할 뿐이었다. 친구와 가족들은 슬퍼하는 나를 걱정했지만 그들은 그저 날 가만히 바라봐 주었다. 여자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몇 달이 지났다. 서서히 그녀의 빈자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 내 꿈속으로 여자친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헌데 꿈에서 보게 된 그녀의 모습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저 흐릿한 윤곽뿐이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기쁨과 슬픔이 뒤엉킨 채 울고 있었다. 서서히 잊어가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난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또다시 여자친구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 이번에도 모습은 뚜렷하지 않았다. 하지만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 역시 기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댔었다. 좋아했었던 것, 싫었던 것, 첫 데이트를 했던 유언지, 그리고 처음 손을 잡았던 그때.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러다 이내 잠에서 깨어났다. 잠에서 깨어난 뒤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진심으로 여자친구가 날 만나러 와주었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기뻤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녀는 가끔씩 내 꿈속에서 나타났다. 슬퍼하는 나를 걱정하는 것일까? 이제 꿈속의 여자친구는 내게 한마디씩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고 그녀의 모습 또한 뚜렷해지고 있었다.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똑같을 정도로 말이다. 이러다 보니 날이 갈수록 꿈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공부나 동아리 활동을 끊어버렸고 일찍 잠에 들고 늦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꿈은 내가 원한다 해서 마음대로 꾸지 못했다. 하지만 평소엔 꿈을 잘 꾸지 않는 나지만 어째서인지 평소보다 꿈을 자주 꾸게 되었고 일주일에 2번은 꿈속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난 꿈을 꾸기 위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이러니 당연히 날이 갈수록 내 모습은 처참히 야유해 갔다. 오로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잠을 청했다. 이런 내 모습에 가족들은 날 걱정하기 시작했다. 난 그렇게 친구들과도 사이가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때 꿈속의 여자친구는 나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평상시 꿈속에서의 그녀와 일반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이번엔 어떤 것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이었다. 근데 그녀가 말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필요한 것을 말하려 할 때면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그녀의 목소리를 덮어버렸고 그에 난 알아듣지 못했다. 이제 꿈속에서의 그녀는 환한 미소를 잃어버렸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환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아서일까? 문득 그것을 깨달은 난 필사적으로 그녀의 무덤에다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이라든지 좋아했던 책들을 공양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는지 결국 그녀는 일그러진 표정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런 그녀의 화를 풀어주려 할수록 그녀는 내게서 점차 멀어져 갔고 현실에서의 난 나 스스로도 느낄 만큼 초췌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행은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닥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당해 크게 부상을 당하셨고 건강하기만 했던 형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녀의 영혼이 화가 나서 우리 가족들까지 저주하는 것이 아닐까. 무서워졌다. 난 어머니에게 꿈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러자 내 얘기를 듣고서 나를 절에 데려갔다. 그리고 난 그곳에서 재령의식을 받게 되었다. 근데 그곳에서의 기억은 지금 아무리 생각하려 해봐도 어떻게 의식이 치루어졌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고 재령의식이 끝나고 난 뒤 체력적으로는 매우 지쳤었지만 어째서인지 시원한 기분이었다. 난 의식을 치루어진 스님에게 그동안 나에게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다. 당신의 꿈에 나왔던 건 당신의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악한 악령일 뿐이죠. 슬픔에 지쳐 약해진 당신을 괴롭히려 그대의 꿈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여자친구는 지금 아주 편한 곳에서 잘 있습니다. 스님의 말에 할 말이 이렇다. 그냥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난 속고 있었던 것인가. 스님은 말을 이어갔다. 당신의 꿈에 나온 악령이 원했던 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목걸이였습니다. 스님의 말에 내 목을 내려다보았다. 푸른 펜던트. 나와 여자친구의 유일한 커플 아이템이었다. 난 여자친구가 죽은 뒤에도 그녀를 잊지 않으려 푸른 펜던트를 빼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목걸이가 왜? 이게 뭔데? 난 스님에게 물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목걸이가 악령의 꿈을 넘어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자친구는 그 목걸이를 통해 어떻게든 당신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의식을 치를 때도 그 도움을 받았었죠. 격한 슬픔에 소리를 지를 것 같다 필사적으로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던 걸 말하려 할 때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던 이유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사실 꿈속의 그녀는 심신이 약해진 날 괴롭히려던 악령이었고, 악령이 내 목걸이를 탐을 내자 날 지켜주던 그녀의 영혼이 시끄러운 소리를 냈던 것이다. 그녀는 우리의 푸른 펜던트를 악령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 주었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스님은 그런 내 모습에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의 여자친구는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행복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행복해지려고 말이에요. (20년이) 지난 지금 난 누군가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 지금의 난 행복하다. 아버지와 형도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 지금의 내 아내에겐 첫사랑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는 것까지만 말했다. 하지만 첫사랑 그녀와 함께했던 푸른 펜던트, 나를 지켜주었던 그 펜던트는 지금도 내 양복 주머니 속에 고이 들어있다.